여러분 반갑습니다. 이투스 구강사 방동희 선생님입니다. 선생님이 저번에 TCC에서요 문법 3가지 키워드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많이 보셨던데요. 자, 이번에는요 비문학 3가지 키워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추후에 또 화작문 3가지 키워드도 있다는 거 예고해 드리고요. 요 비문학 고민이 많은 학생들이 많을 겁니다. 고2 학생들이든 고3 학생들이든 선생님 제가요 문학은 좀 되는데요. 뭐 EBS로 연계가 되니까 좀 보면 되겠는데요. 요 비문학이 문제예요 라고 하는 학생들이 많고요. 또 뭐 이런 학생도 있어요. 문법은요 선생님 강의 들어서 조금 이제 괜찮아졌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비문학이 좀 많이 걱정입니다 라고 하는 학생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Q&A를 통해서도요 선생님한테 비문학 지금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주세요. 비문학을요 비문학 잘 못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는 학생들의 질문도 쇄도했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준비한 것인데요. 이 비문학 3가지 키워드는 비문학을 우리가 접했을 때 방향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방향점을 정확하게 따져보시고요. 아 저렇게 읽는 거구나. 저렇게 문제를 푸는 거구나. 저렇게 접근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좀 고민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셨죠? 자 봅시다. 3가지 키워드예요. 3가지 키워드 중에서 첫 번째 키워드는 뭐냐면요. 바로 요거예요. 뭘까요? 봅시다. 글은 생각하고 이해하며 읽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선생님 당연한 거 아니에요? 글은 이해하며 읽어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학생들이 꽤 많이 있어요. 아직까지요 우리가요 100 며칠 남은 상황에서 수능이 100 며칠 남았고요. 고2 학생들은 한 뭐 1년 반 정도 1년 3개월 정도 남았을 텐데요. 이런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남은 기간 동안 훈련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말씀드리는 거야. 자, 다시 읽어볼까요? 글은 생각하고 이해하며 읽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봅시다. 글은 생각하며 이해하며 읽는 것이다 라는 것은 당연한 것이야. 그런데 학생들이 뭐냐면 지문이 이해가 되지 않고 넘어가고 에이 그래 그냥 그래 정답은 지문에 있으니까 지문에서 근거를 찾아보면서 읽어보자 라고 하는 순간 망치는 거야. 여러분 경험해 봤을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 글을 문제를 풀 때 얼마나 문제가 생기는지. 오케이? 됐어요. 첫 번째는 뭐냐? 글을 생각하고 이해하며 읽는 것이다 라는 관점을 말씀드릴 건데요. 이쪽으로 좀 와보세요. 자 봅시다. 비문학이라는 것은 자 모든 문제가 그렇지만 당연히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지문이 있으면 지문이 이렇게 있고요. 지문이 있고 당연히 또 뭐가 있을 거냐면 발문도 있을 거예요. 자 윗글에 이해한 내용으로 일치하지 않은 것은 이런 것들도 있을 것이고요. 당연히 뭐도 있냐면 여기에 이제 선지들도 쫙 나열돼 있을 겁니다. 뭐 1번 선지, 2번 선지, 3번 선지 쭉쭉쭉 있겠죠. 생각을 해봅시다. 야, 이렇게 딱 지문이 있고 발문이 있고 선지가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봐. 이 지문을 읽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죠? 당연히 문제를 풀기 위한 것이죠. 근데 문제는 아까도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이 지문에 대한 것을 이해하지 못할 시에는 발문과 선지를 아무리 잘 보고 일지 문제는 어떻게 푸는 것이다. 보기 제시형 문제는 어떻게 풀 것인가. 추론 문제는 어떻게 풀 것인가를 아무리 여러분이 공부하고 외우더라도 지문을 이해하지 못하면 문제는 쉽게 풀리지 않아요. 그거는 당연할 거야. 인정하죠? 자, 그럼 지문을 이해해야 한다고 했어요. 선생님 지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이해하는 것입니까? 지문의 이해는요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 전체 지문을 딱 읽은 다음에 이 지문의 내용의 화제는 무엇이고 이 지문은 화제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설명하고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요. 세부적으로 봤을 때 단락의 내용이 세부 내용의 이해도 돼야 돼요. 예를 들어 프로토콜 지문이라고 했다면 이 프로토콜 지문의 과정이 머릿속에 이해되면서 기억돼야 되겠죠. 그쵸? 오케이. 선생님, 이 단락에는요, 프로토콜에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아니고,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가 머릿속에 들어와야겠지만, 그 과정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가 이해되면서 읽혀야 된다고. 제 말이 뭔지 알겠죠? 그러므로 이 이해는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틀을 이해하는 것이 있어요. 선생님, 틀 이해가 무슨 말입니까? 틀 이해라는 것은 글 전체의 화제와 이 화제에 대한 각 단락의
기능을 머릿속에 넣는 게 틀 이해예요. 아하, 그래, 여기에는 프로토콜의 정의가 나왔고, 두 번째 단락은 프로토콜 내에 특징들이 나와 있고, 세 번째 단락은 프로토콜의 과정이 나와 있어. 이게 틀 이해야. 오케이? 자, 근데 이 틀 이해만 한다고 된다고 했어요? 아니죠. 틀 이해와 더불어 뭐가 되냐면 세부 내용 이해가 돼야 돼요. 자, 세부 내용 이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결국은 단락 안에서 문장과 어떤 다른 문장 간의 관계를 이해하면서 아하, 이 지문은 이 문장은 다음 문장의 일반화 문장이야. 이 문장은 이전 문장의 구체화 문장이면서 예시 문장이야. 라는 관계를 통해서 내용을 이해하는 데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틀 이해, 글 전체 화제와 각 단락의 기능은 머릿속에 들어오면서 플러스로 세부 내용의 문장과 문장의 관계를 파악하면서 내용을 아하, 이 단계 다음엔 당연히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이 다음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라는 것을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케이? 자, 이 두 가지를 명심하시고 길이가 긴 지문이든 짧은 지문이든 이 중심으로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제 말이 뭔 말인지 알겠죠? 자, 물론 선생님이 세부적인 내용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우선 지문에 대한 이해는 생각하며 이해하며 읽는다라는 것은 틀을 생각하고 세부 내용을 이해하며 읽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자, 여기 한번 가봅시다. 다시 글은 생각하며 이해하며 읽는 것이다라는 걸 말씀드렸는데요. 선생님이 유월모평 한번 지문을 갖고 왔어요.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야, 첫 단락을 딱 읽습니다. 첫 단락을 읽을 때는 뭘 생각한다고요? 화제를 생각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유학은 수기치인을 통해 성인이 되기 위한 학문으로 성학이라고 불린다 이거야. 자, 그래. 유학이라는 것은 수기치인을 통해 성인이 되기 위한 학문이고, 자, 성학이라고 불리는구나 라고 머릿속에 이해했어요. 자, 수기는, 자, 이제부터 뭐야? 수기구나. 수기치인 중에서 수기만 설명하고 있으니 앞문장의 구체화 문장이구나 라는 것이 머릿속에 딱 들어와야 돼요. 잠깐, 선생님 그럼 잘하는 애들은요 이렇게 문장과 문장과의 관계를 그렇게 구체화 문장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읽나요? 예, 자연스럽게 그렇게 돼요. 읽으면서 수기는 사물을 탐구하고 알물 투철해하고 뜻을 성실하게 하고 마음을 바르게 하여 자신을 닦는 일이 수기구나. 그렇지. 치인은 집안일이 바르게 하고 나라를 통치하고 세상을 평화롭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구나. 아하, 수기는 뭐다? 자기 자신에 관한 관점이고, 치인은 뭘까? 아하, 나 주위에 있는 것들, 가족이라든지 나라라든지 세계를 평화롭게 하는 거, 이런 것이 치인이구나 라고 이해했어요. 그러면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세 번째 문장은 뭐가 되는 거야? 관계가 첫 번째 문장에 수기치인 땅 때려주고 수기와 치인을 구체화해줬구나 라고 생각하겠죠. 수기치인을 통해 하늘의 도리인 천도와 합일되는 경지에 도달한 사람이 바로 성인이구나. 그렇죠? 자, 그럼 당연히 유학은 뭘 위한 것이다? 성인이 되기 위한 것이구나 라는 것이 여기에 있었죠. 그럼 여기는 뭐야? 성인에 대한 개념을 구체화시켜준 거야. 이러한 유학의 이념을 적극 수용했던 율곡 이인은 수기치인의 도리를 밝힌 성학 지표를 지어 이 땅에 유학의 이상사회가 구현되기를 소망했구나. 됐어. 첫 단락을 읽었으면 첫 단락에서 중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뭐지? 그렇지. 수기치인을 통한 성인이 되는 것이구나. 그럼 수기치인, 특히 율곡 이이가 수기치인을 어떻게 받는지가 이 글의 화제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는 거야.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두 번째 단락 딱 보는 순간 율곡은 수기를 위한 수양론과 치인을 위한 경세론을 전개했다. 자, 이제부터 뭐야? 수기는 수양론, 치인은 경세론, 이렇게 머릿속에 이해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 그 바탕은 만물의 이기를 설명을 하는 이기론이구나. 자, 그럼 이제부터 수기치인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기론을 갖고 왔구나라는 것을 이해하는 거지. 제 말이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서 읽으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이게 속도가 빨라져야 되고, 속도가 빨라지면서 뭐야? 내용이 쫙 이해가 된다면, 지문도 무지 길어요. 이해가 된다면 나중에 되게 문제는 쉽게 풀릴 것이라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지문을 다 읽었으면 여러분이 꼭 해야 될 작업이 있으니 그게 뭐야? 바로 틀 분석이에요. 자, 이 글에
지문에 보면 율곡의 이기론과 법제개혁론 이렇게 쭉 나오면서요. 화제를 제시하고요. 1문단은 유학, 수기치인, 성인이다. 2는 유학이념 수용했고 이상사의 구현을 소망했구나. 두 번째 문단의 틀은 뭐다? 수양론, 경세론을 바탕으로 이기론을 얘기했는데 이기론은 바탕이 되는 것인데 이는 뭐고 기는 무엇이다. 둘이 분리돼 썼고 이 이기론의 특징들을 적어보는 거죠. 결국 지문을 이해했으면 지문이 보면서 틀을 분석할 수 있어야 돼요. 세 번째 문단은 수양론이 나왔어요. 그럼 다음 문단 뭐 나오겠어? 경세론 나오겠죠. 당연한 거 아니야? 수양론에서 경세론으로 바뀌었죠. 자, 법제개혁론이다. 이기에 대한 내용을 했고요. 5문단, 6문단, 7문단을 통해서 전체적 글의 틀을 이해한 거죠. 물론 이렇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된다고 했어요? 세부 내용 이해, 문장 간의 이해도 선행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기출이 분석하시고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하루하루 공부하셔야지만 비문학은 승산이 있다는 거야. 뭘 갖고? 기출 혹은 EBS를 갖고요. 선생님이 요번에 기분 만점이라는 게시판을 새로 만들었거든요. 거기 게시판에 기출 문제를 매주마다 한 개씩 올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분석한 거 해설지까지 자연스럽게 다 올려놨으니까 잘 활용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볼게요. 자, 이번엔 두 번째입니다. 뭐가 있냐? 문제 먼저, 지문 먼저. 이 질문 정말 많이 해요. 선생님, 문제를 먼저 읽어야 돼요? 지문이 먼저 읽어야 될까요? 라고 하는데 이거는 선택의 관점이죠. 근데 선생님은요, 다시 한번 아까 말씀드렸던 걸 말씀드리자면 지문을 읽는 목적이 뭐라고요? 문제를 풀기 위해서라고 했어. 그렇다면 문제를 먼저 읽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문을 읽을 때 목적을 얘기하는 거죠. 하지만 문제에서 선지까지 전부 다 읽고 그런 것이 아니라 발문을 빠르게 체킹해갖고 어떤 거를 먼저 읽을 것인가 라는 것을 체크해 놓는 거야. 자, 보세요. 여기 보시면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문제였어요. 아까 바로 앞에 지문이었죠. 자, 지문의 길이가 보니까 매우 길어요. 한 2000자 정도 돼요. 근데 한 번에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될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합니까?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한 중간까지 읽은 다음에 선지를 한번 갈라보는 것이죠. 오케이? 갈라보다가 정답이 나오면 아싸 좋다 하고 16번 문제는 다시 보지 않는 거지. 이런 식의 센스가 있어야 돼요. 지금처럼 요즘 추세처럼 길이가 긴 지문이라든지 아니면 내용이 정보가 너무 많은 지문이 나올 경우는 선생님도 한 번에 세부 내용을 기억할 수 없어요. 불가능해.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한다? 좋아. 나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 지문을 읽는다. 라고 하니까 중간까지 읽은 다음에 선지를 한번 걸러보는 거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실전 연습을 하시면 훨씬 더 시간 절약도 좋을 것입니다. 요 문제 볼까요? 윗글의 바탕으로 보기에 숙종을 이해한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이에요. 생각해봐. 발문 딱 보는 순간 이 문제는 다 읽고 풀어야 될까요? 읽으면서 풀어야 될까요? 다 읽고 풀어야지. 윗글이 바탕으로 했고 보기와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럼 보기를 딱 읽는 순간 뭐가 돼야 돼요? 윗글의 어느 부분과 연관되는지가 정확하게 포인트가 나와야 돼요. 뭐가 되었다면. 틀독해가 됐다면 곧바로 그 문단 찾아갈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문제를 푸시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문제를 먼저 본 다음에 어떻게 순서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다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됐죠? 오케이. 자, 실전 훈련은 정확하게 하다 보면 이런 문제는 충분히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고요. 세 번째 가볼게요. 문제마다 방법이 있습니다. 당연하죠. 이런 문제는 어떻게 푼다, 이런 문제는 어떻게 푼다가 정확하게 나와야 됩니다. 선생님 이거는 간단하게 말씀드릴 건데요. 그게 여러분이 기출 분석할 때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야.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게 이게 나왔어야 돼. 그게 안 나왔다면 여러분은 강의를 들어야 된다는 거야. 봅시다. 우선 이렇게 돼 있어요. 문제풀이 유형에 가면요. 선생님은 문제풀이 순서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범위형과 윗글형이 있습니다. 범위형이라는 것은 밑줄 아니면 특정 단어에 네모친 것 이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 범위 이렇게 하고 여기 한번 볼까요? 이런 식으로 되는 거 봅시다. 이렇게 되는 거, 지문에 이렇게 되는 거, A 이렇게 되는 거 있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범위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다시 가볼까요? 자, 그 다음 윗글형은 뭐냐면 일치추론 문제, 전개방식 문제, 보기제시형 문제가 대표적인 유형이에요. 그럼 이런 유형을 먼저 딱 봤을 때 어떤 순서대로 문제를 풀 것인가, 그리고 어떤 방법대로 문제를 풀 것인지가 정확하게 나와야 돼요. 선생님은 오늘은 순서만 말씀드릴 건데요. 볼게요. 밑줄, 특정 단어에 밑줄이 걸져 있는 거 해당 단락까지 읽고 문제를 풉니다.
오케이? 밑줄이 만약에 한 두 번째 단락에 밑줄이 그어져 있다. 그럼 두 번째 단락까지만 읽고 문제를 풀어버리는 거지. 그런데 첫 단락에 밑줄이 그어져 있는 게 있어요. 특히 뭐에 밑줄이 그어져 있다? 그렇지. 화제에 밑줄이 그어 있을 경우는 다 읽고 푸는 것이 맞아요. 오케이? 화제가 특정 단어가 바로 이 화제의 경우는 다 읽고 문제를 푸는 것이 맞다. 이해가셨죠? 자, 그럼 A는 해당 범위까지 읽고 문제를 풀어버려야죠. 됐어요. 그 다음 볼까요? 자, 윗구렁입니다. 일치 추론 문제, 전개 방식 보기 제시형 문제가 있는데요. 일치 추론 문제는요, 이해 정도에 따라 단락을 나눈 다음에 한번 선지 끊어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아까 16번 문제처럼. 그 다음, X어 문제 있는데 전개 방식 중에서 X 문제입니다. 서술상 특징 문제 있죠? 야, 이해 정도에 따라 나누어 선지 필터링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전개 방식에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어볼 경우는 정말로 세부적인 전개 방식까지 다 물어봐요. 미쳐버려요. 어디까지 뭐냐면, 지문을 다 읽었는데 전개 방식 딱 봤는데, 비유가 어디 있었지? 막 이런 학생이 있죠. 소설도 마찬가지죠. 다 읽었는데 뭐냐면, 인물의 외양 묘사를 통해서 인물의 성격을 드러낸다. 그럼 외양묘사 연락이 찾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럼 전개 방식 어떻게 해야겠어? 중간에 끊은 다음에 한번 나왔는지 확인해 보고 중간에 끊은 다음에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야. 뭐는? 전개 방식 X 문제는. 그런데 전개 방식 쭉 적절한 거 하나만 찾는 문제 있죠? 그때는 다 읽고 풀어도 돼요. 왜냐면 전개 방식 중에 적절한 것 같은 경우는 핵심 내용은 글 전체를 꿰뚫고 있는 전개 방식만 묻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되게 쉽겠죠, 문제가. 다 읽고 푸시면 되고요. 보기 제시형 문제는 어떤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다면 다 읽고 푸는 게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순서까지 정해보신다면 여러분은 스피드 또한 되게 빨라질 거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문제마다 무조건 방법이 있고요. 지문을 읽는 방법, 그리고 문제를 먼저 읽을 것인가, 이 세 가지 키워드 말씀드렸는데요. 수능은 지금 110여일 남았습니다. 2학년 학생은 좀 더 많이 남았지만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기출을 통해서 이 훈련을 딱 돼야 돼요. 지문이 내가 틀독해는 잘 돼 있는지, 세분의 독해는 잘 돼 있는지 라는 것들이 정확하게 나오셔야 되고요. 이 문제는 내가 다음에 수능 문제에서 모의고사 볼 때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한 방법을 정리해 놓는 시간이 돼야 됩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요. 이번 여름방학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비문학 잡으셔야 됩니다. EBS 문제를 푸셔야 되고요. 제2전공 기출 문제겠죠. 기출 문제를 통해서 무조건 여러분만의 방법, 여러분만의 읽기 능력, 그렇죠? 그 향상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여러분 수능 때 이 비문학 때문에 괴롭거나 슬퍼지고 나 비문학 때문에 또 망했어 라는 말씀은 안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됐죠? 오케이. 자, 세 가지 키워드 비문학 살펴봤습니다. 비문학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꼭 이번 여름 날씨가 정말 더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 승리하고 내가 성적이 올라가고 있다는 마음 갖고 하루하루 버티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수능날 딱 끝나고 교원 밖을 나올 때 그래 나는 할 만큼 했어 라는 말씀을 하실 겁니다. 힘내시고요. 다음 TCC에서 또 뵙겠습니다. 파이팅!